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잘 보내셨고, 다시 한번 이제 수능까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5에서 6주 남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회 한번 가볼게요. 자, 주제니까 초기 천문학자들은 주어 보았고 배웠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뭐에 대해서? 이클립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클립스라는 건 뭐 월식이죠. 월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 그림자의 다른 형태와 월식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보다? 직접적인 관측으로부터라기보다는 이런 걸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관찰하기보다는 월식도 뭔가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트로 띠지스가 초기 천문학자들은 그림자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예시가 갈릴레오의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갈릴레오 시대에서 경험주의적인 주장은 뭐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문장 구조를 봐야 되냐면 as를 접속사로 보고요. 그 다음 the only legitimate way가 주어고 동사가 limited예요. 부사절이 딱 들어간 거야.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as 절이에요. 그럼 주어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the implicit insistence가 주어고 이거에 대한 동사가 had nothing이야. 일단 결과는 쪽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갈릴레오 시대에서 직접적인 관찰에 대한 경험주의적인 주장은 왜냐하면 because예요. 유일한 방식인데 아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방식이 제한했기 때문에 뭘 제한하죠? 학습된 것, 우주에 관해서 학습된 것과 중세주의자들의 허락이죠. 외적인, 통찰력 외적인 어떤 중세주의자의 허락과 그 다음에 코스모스, 우주에 관한 학습되어진 것을 아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방식이 제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면 죽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합법적인 방식이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 배워진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찰에 대한 경험주의적인 어떤 주장은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데? 기여하는. 뭘 기여하는? 우리가 과학적인 의문이라고 고려하는 것에 기여하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측으로 보는 어떠한 것도 기여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갈릴레이의 돌파구는 주어 갈릴레이의 막 돌파구는 건 우리말로 뭐 아하 막 깨닫는 순간이죠. 갈릴레오 돌파구는 오게 되었습니다. 부분에서 뭐로부터? 그의 이해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를? 그림자를 뭐하기 위해서? 그의 힘, 관측에 대한 그의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를? 그림자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의 돌파구는 오게 되었다. 즉 직접적인 관측이 아니고 뭘 통해서? 그죠? 섀도우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 시대에 그는 트레인, 뭐 훈련시켰습니다. 비너스에 대해서 그의 어떤 트레인,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훈련시켰고 이것은 믿어졌습니다. 그 플래닛이 빛난다는 것을, 이것을 자신의 불빛으로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을 궤도에서 독립적으로 태양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했고 그의 텔레스코프를 조금 훈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믿어졌다는 얘기지. 갈릴레오는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그 행성이 부분적으로 섀도우죠. 부분적인 어떤 그림자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뭘 통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페이스를 통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had to be dark body 어두운 몸체를 가져야만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뭐로부터? 그 섀도우, 그림자의 로직으로부터 뭘 깨달았냐면 비너스가 오rbit, 주위를 돈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 예전에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정답은 뭐니까? 그림자에 대한 중요성. 뭐 하는데? 새로운 발견. 천문학의 새로운 발견을 하는데 그림자의 중요성. 5번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별로 어렵지 않았고, 도덕적인 철학 텍스트북은 도덕적인 교과서는 종종 선언합니다. 뭘 선언하냐면 우리가 디선이라는 것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 주장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뭐함으로써? 주장, 집중함으로써 attending to는 뭐뭐에 집중하다.
단어 is라든지 ought의 사용에 집중함으로써 그 주장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자, 제안에서 그 주장, 너는 ough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있어요.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 주장. 왜냐하면 이것이 ough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너는 약속을 지켜야만 해라는 그런 주장은 윤리적입니다. 즉 ought라는 걸 쓰면 윤리적이라는 얘기죠. autumn은 small, 작습니다. 그죠? 그죠? 원자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is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자는 작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인트로 백그라운드지. 탑빙 3번 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통념이 나오고 그다음 논지가 바뀌는 게 나오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ought를 쓰게 되면 윤리적, ought를 아니면 비윤리적. 그러나 논지가 바뀌죠. ought를 안 써도 윤리적이 될 수 있다가 나오겠지. 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공공으로 깨우쳐진 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s, ought 테스트는 좀 부족합니다. 몇몇의 is 문장은 윤리적인 문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ought 문장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지 바뀐 다음에 예시 나오죠. 고려해봐라. murder는 살인은 잘못됐다. 이것은 ought를 안 썼고 is를 썼죠. friendship은 좋다로 ought를 안 썼고 is를 썼죠. 이러한 주장들은 명백하게 윤리적인 컨텐츠입니다. 즉 ought를 쓰지 않고도 윤리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로 우리 선지를 가도록 합시다. 실제 시험에 선지로 가야겠지. is, ought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is라는 걸 쓰게 되면 꼭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윤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ought를 쓰면 윤리적이지만 ought를 써도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정답을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3번 가볼까요? What determines ethicality of the claim, word choice or content? 그죠? 무엇이 윤리성을 결정합니까? 주장에 대해서. 단어 선택입니까? 내용 선택입니까? 살인은 is wrong, 잘못됐다라는 것은 is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야.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드 선택이 아니고 내용이 더 중요하다.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지. 3번 갈게요. 3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뭡니까? 전형적인 수일치니까 이제 쉬운 거는 빨리빨리 갈게요. 수일치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A, of, B 중에 B에다가 수일치를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때 A가 뭐가 나올 때? 부분사가 나올 때 B가 수일치를 맞춘다. 부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most라든지 뭐 some 이런 거, much 이런 거. of가 나왔어. B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수일치를 맞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some이라는 지금 부분사가 있고 당연히 주어는 어디에 맞춥니까? best evidence가 주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comes 나온 거 맞다라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따질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선행사가 없어야만 하고 왓절 뒤에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앞에 선행사가 없는지 뒤에 불완전한지. 그러면 몇몇의 연구자들은 조사했습니다. 지금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는 충족하는데 뒤까지 봐야 되는데 뒤에도 뭐도 없어. 주어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넣으면 되겠죠. 자, 3번. ing를 쓸까요? pp를 쓸까요? 따지는 문제인데 3번은 그저 분사구문이긴 한데 ing를 쓸까요? pp를 쓸까요? 따지는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따진다고 했고 자동사면 반드시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ing. 왜냐면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된다.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나셔야 돼. 타동사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타동사가 ing로 쓰이면 뒤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걸로 웬만하면 다 푼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practice 자체는 지금 타동사로 뭐뭐를 실천하다 연습하다이기 때문에 타동사에 ing가 나왔네. 타동사에 ing가 나왔네. 뭐만 따지면 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되는데 지금 뭐가 나면 a new piece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별로 어렵지 않았죠. 4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많이 나왔던 개념이고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갈게요. 이제 이 정도는 많이 했어. 우리 정규반 때도 10번 이상, 100번 이상 거짓말 아니고 진짜 50번 정도는 했습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를 쓸까요? 따지는 문제죠. 그럼 뒤에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형용사면은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고 부사는 동사 수식한다 그랬지.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거란 말이야. 이때는 how가 무조건 how 다음에 형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나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 골라봐. I know how strong 혹은 strongly he is. 이게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거는 how 다음에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따지는 문제인데 이 he가 뭐야? 주어고 is가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이형식 동사는 원래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보호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보호가 앞으로 빠진 거라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보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보호 자리는 부사가 못 나오기 때문에 스트롱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거 I know 다음에 how 다음에 strong을 쓸래? strongly를 쓸래? 고르래요. He hit the ball 이렇게 나왔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공을 세게 쳤는지라는 건데 그가 그 공을 어떻게 써? 세게 치는 거니까 당연히 뭘 꾸며주는 거야? 동사 수식이지. 동사 수식이면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온다. 따라가지고 이거는 how 다음에 형부를 쓸 거는 뒤에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how 다음에 지금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를 쓸까요? 따지는 건데 대의가 주어고 R이 동사인데 이거에 대한 뭐가 안 났어? 이형식 동사 보니까 보호가 없죠? 이 보호가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틀렸고 close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별로 어렵지 않았고 이 정도는 정말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건 대시라는 것은 당연히 뮤직이라는 선행사가 존재하고 대절에 뒤에 뭐가 없어. 주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 대 존재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정답은 4번으로 찍고 빠르게 넘어가셔야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 영어 시험이 별로 안 남았고 영어는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 습관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자, 놀이는 굉장히 값비쌀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너지를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와 시간이냐면 먹이를 찾는데 쓰여질 수 있는 이런 힘과 시간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쌀 수 있다. 맞잖아요. 플레이를 할 시간에 사냥을 하게 되면 먹이를 찾는데 플레이를 하면서 사냥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사냥을 못하겠죠. 다음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쌀 수 있다는 얘기야. 플레이하는 동안에 젊은 동물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당연히 위험에 처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플레이할 때 뭘 쓴다 그랬어? 포레이징 하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젊은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6%의 Young Southern Fur Seal은 먹혀진 사자의 그 바다 사자에 먹혀진 이런 물개들은 플레이 스위밍 하는 중에 어떤 다른 애들과 왜냐하면 그들이 뭐 잡혔을 때 그러니까 노는 중에 많이 잡아 먹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러한 against라는 거 대항해서 논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값비싼 많은 기능 여기까지죠. against가 이러한 어떤 비용에 대항해서 많은 기능들은 제한되어져 왔다. 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값이 나가는 굉장히 대가가 큰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기능들도 플레이에 대해서 제한되어져 왔다는 얘기야. 뭘 포함하면서 연습을 포함하면서 어른들의 행동을 연습을 포함하면서 뭐와 같은 헌팅과 파이팅과 같은 그리고 발전시키는 거 움직임과 사회적인 소통 느낌 같은 것들을 뭔가 발전시키는 것들을 포함하면서 놀이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도 제한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이론들에게서 뭐가 있냐면 경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 많이 있다. 어디? 동물들에게서. 이건 뒤에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어 아주 자세한 연구인데 어떤 자세한 연구냐면 10대들의 놀이를 뒤쫓았던 그리고 어덜트 행동이죠. 미어캣의 10대들의 행동과 어른들의 행동을 10대들의 놀이와 어른 됐을 때 행동을 연구했던 자세한 연구는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뭘 입증하지 못했냐면 놀이 싸움이 파이팅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싸움 놀이가 진짜 싸움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니까 뭐가 없어? 경험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가 나오면 되겠죠. 그 이유는 증거가 관련이 없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므로 주장인데 고집인데 놀이에 대한 고집 across so many animal 많은 종들을 넘어서 놀이에 대한 뭔가 주장은 그죠?
remain a mystery,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가 제일 맞겠죠. 왜냐면 이걸 해야지만 뭔가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냥과 놀이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왜 하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정답은 risk little remain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이번 회차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으니까 잘 봤을 거라 믿고. 자, in a series of study, 일련의 스터디에서 참가자들이 이끌어졌습니다. 믿도록. 뭘 믿도록? 그들이 부자 혹은 가난한 사회적인 삶 둘 중에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서? 미래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둘 중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믿도록 이끌어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받았습니다. 피드백을 뭐로부터? 제한된 퍼스널리티 테스트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뭘 가르치는? 둘 중 하나를 가르치는 건데 그들이 많은 긍정적인 의미 있는 사회적인 관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성격 테스트.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것이나 자, either A죠. or B입니다. 또 뭐 하나를 받았어? 그들이 결국 혼자가 될 거라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많은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인 어떤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랑 혼자 산다는 거를 가리키는 어떤 성격 테스트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결과적인 태스크에서 그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속한 거에 있어서 낫다라고 느껴진 참가자들은 자, 속한 거에 낫다라는 건 외롭다는 얘기죠. 외로운 참가자들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뭐 하는데 빨랐니? 확인하는 데 빨랐습니다. 웃는 얼굴을 어떤 세트에서? 슬프고 화난 얼굴 세트에서도 웃는 얼굴을 확인하는 게 빨랐습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로운 사람 자체가 첫 번째 예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외로운 사람이 캐치를 빨리 하는 거야. 어떤 거 캐치 빠르냐면 웃는 얼굴 캐치를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두 번째, 만들어진 참가자들은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제 외로운 사람이 아니죠. 인싸죠. 인싸들은, 그죠? did not differ,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피드에서. 그들이 smiling, angry,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스피드에서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캐치가 똑같았다는 얘기야. 여러 감정들 중에서. 여러 가지 똑같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실험. 여기가 첫 번째 예시였고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두 번째 예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눈의 움직임은 또 추적되었다. 눈의 움직임입니다. 눈 움직임이 두 번째 예시인데 눈 움직임도 외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죠? 외로운 사람들은 훨씬 더 뭐 할 것 같다? 볼 것 같습니다. smiling을 compared with angry. angry와 이런 것들에 비교돼서 스마일링을 훨씬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마일링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게임 끝났죠.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 이런 웃는 얼굴, 긍정적인 것들을 캐치를 더 빨리빨리 한다라는 게 여기서 이끌어내는 어떤 거고,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이러한 결과는 보여줬습니다. 그 위험인데 사회적인 배제, 외로운 것에 대한 위험이 뭘 이끌어? 사람들이 좀 더 웃는 얼굴을 빨리 캐치하는 걸 이끈다. 웃는 얼굴을 빨리 캐치하는 걸 이끈다라는 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냐면 그들의 관심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디로? 소스인데 어떤 소스냐면 수용의 신호를 준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야? 이 받아들인다는 게 뭐야? 스마일을 받아들이는 걸 본 거야. 이 받아들이는 걸 신호로 주는 소스를 향해서 그들의 집중을 지시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제일 많다는 얘기야. 이걸 받아들임의 표시로 패러프레이징 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fingertip이라는 건 지문이죠. 지문은 발전합니다. 초기에. 어디? 임신 기간 초기에 지문은 발전합니다. 6에서 13주 기간 동안에 그 특징의 범프는 특징적인 범프라는 건 이거 이제 지문의 어떤 그 고리 모양이죠. 이미 형성하는 중입니다. 태아의 어떤 그죠? 손가락과 팜을 그죠? 범이라는 게 뭐지? 그게 아닌가? 범이라는 건 모르겠는데 범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중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은 현재 영향을 줍니다. 독특한 패턴의 형성에 뭘 포함하면서 정확한 태아의 위치 어디에서 자궁 속에서 정확한 순간에 태아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독특한 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성과
그 둘러싸여 있는 우리 양수의 어떤 양, 그죠? density, 밀도, 어떤 거냐면 순환하는, fingers 사이 순환하는 그들이 어떤 만날 어떤 것이든지를 터치할 때마다 손가락 주변에서의 뭔가 circulate, 회전하는 어떤 양수 주변의 밀도라든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정확한 순간에서의 그 어떤 자궁에서의 태아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독특한 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수많은 요소들이 독특한 패턴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아이의 움직임은 혹은 그녀가 움직일 때, 그 자궁에서 움직일 때 아이의 움직임과 스피드와 사이즈는 어떤 스피드와 사이즈냐면 그가 잘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핑거팁의 패턴이 형성되는지를 그리고 보장합니다. 뭘 보장하? 두 번째 동사죠. 실제로 독특한 물리적인 특징들 뭐냐면 구별하는 각각 우리를 뭐로부터 다른 사람도 각각 우리를 구별하는 물리적인 특징에 대한 어떤 독특한 특징이 결코 복제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굉장히 복제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게 뛰어나고 독특한 패턴이란 레어하다는 얘기야. 개인성이란 얘기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 인간 역사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기회가 없습니까? 똑같이 완전한 지문 패턴의 형성을 두 번 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기회가 없죠? 동일한 프리네이털이라는 것은 출생 전에 이벤트 세트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같은 정도에서 같은 방식에서 같은 이런 거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뭘 하건 독특함을 설명하고 있잖아. 지문은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물리적인 특징들은 변할 것입니다. 나이와 함께. 그리고 너의 핑거팁은 남아있습니다. 같은 거죠. 똑같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무언가를 만져보시오. 그러면 지문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문은 독특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계속 독특한 거라가 쭉 나왔잖아. 개인적인 것, 나밖에 없는 것, 복제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자 여기서는 live라는 건 남깁니다. on it이라는 건 전치사 구고 it은 something을 받는 거겠죠. 무엇인가에 대해 뭘 남기냐면 강력한 증거, 뭐에 대한 너의 독특함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남깁니다.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7번. 자,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구성 요소가 뭐에 의해서 제한되어진 스탠버그에 의해서 제한되어진 사랑의 구성 요소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제안합니다. 어디에서? 모든 문화에서. 친근함, 패션, 커미트먼트 모든 것들은 문화적으로 유니버설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과 그리고 사랑의 구성 요소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랑이란 게 모두 다 있죠. 그리고 어떤 친근함, 열정, 칭찬 이런 모든 것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다 문화적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B랑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이런 거가 뭐야?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얘기지. 보편성에 대한 증거는 오게 됩니다. 뭐로부터? 많은 소스로부터. 뭘 포함하면서? 문화적인 anthropology, 인류학, 심리적 연구, 사랑시, 뭐로부터? 전 세계를 가로질러서 이런 것들로부터 오게 됩니다는 얘기는 전 세계로부터라는 건 보편성이라는 걸 받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자, 더스라는 건 강조해 두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보이는 것은 문화들 사이에서 정말 그 논제가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건데 근데 문화 간 독특하게 정말 다양하게 보이는 것은 강조입니다. 두어진 강조입니다. 뭐에 대해서? 다른 구성 요소인데 사랑에 대한 다른 구성 요소, 관계에 대한 다른 구성 요소에 놓여진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사랑과 관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A가 먼저 나올지 C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가 나왔어. 마찬가지로 어떤 의무에 대한 개념은 그러면 그 위에도 똑같이 뭔가 주장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라서 또 다른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 다음에 바로 C가 나올 수는 없는 게 제시문은 그냥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 마찬가지로 의무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중국의 어떤 유교 사상에서 중립적입니다. 갑자기 중국의 유교 사상이 올 수는 없기 때문에 B가 먼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B는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것도 있다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바로 나올 수는 없겠지. 뭔가 다른 게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그럼 중요한 거는 B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A가 나올 거야. 다른 게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집단주의적 문화, 뭐와 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발견되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관계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네요. 가족에 대한 관계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의 관계보다. 자,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북아메리카나 노스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유럽 이런 거와 같은 어떤 그런 문화에서 프렌치 우정과 로맨틱한 관계는 경쟁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는 친구와 사랑이 더 우선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나라에서는 뭔가 가족이 더 우선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의무에 대한 개념은 뭐와 똑같은 헌신의 개념 같은 의무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의무라는 것도 이제 의무도 나왔고, 그 시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사랑이고, 의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입니다. 중국에서. 반대로 로맨스에 대한 소설, 러브송, 사랑이란 거는 당연히 어디서 자, 봅시다. 이 문장. 반대로 판단하자면 이런 어떤 노스 아메리카에 발견된 아름다움의 산물과 러브송과 로맨스 소설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면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열정적인 사이드는 수상되어지는 이런 문화에서, 이런 문화는 노스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감도 있지만 의무감이랑 사랑이랑 했을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서구가 사랑이 더 높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한 얘기는 우리가 A번에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 가족이냐 vs 사랑이냐를 나눈 거고, 마찬가지로 의무랑 사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 B, C 2번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리플라이라는 건 대답에서 다윈, 이러한 어떤 궁금증의 다윈의 대답에서 알프레드 이 사람은 제안했습니다. 뭘 제안했냐면 밝은 색깔이 광고할 수 있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맛없음을, 뭐에 대한? 그 캐터필라이, 애벌레의 맛없음을 광고할 수 있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뭐의? 경험적인 뭔가 포식자들에게. 그러니까 밝은 색깔이 오히려 맛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궁금증이 위에 나올 거고, 다윈의 궁금증. 궁금증에 대한 어떤 해결이 뭐야? 맛없음 자체가 밝음 자체가 맛없음을 나타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볼게요. 2번부터 보게 되면 찰스 다이너 이해했습니다. 밝은 색깔이나 과장된 형태가 진화했다고 어떤 성적인 선택을 위해서, 짝짓기를 위해서,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면 개인의 경쟁인데 for assessed mate, 짝짓기를 혹은 뭔가 임신 기회를 통한 뭔가 경쟁의 어떤 과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발견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밝은 색깔 같은 건 짝짓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는 느꼈습니다. 뭐 짝짓기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놀라운 색깔 패턴을, 뭐에 대한? 생산적이지 못한 라바, 그러니까 가임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라바는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짝짓기를 못하는데도 굉장히 밝은 색깔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뭐예요? 왜 애벌레, 생식 기능이 없는 애벌레가 왜 밝을까가 이 퍼즐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답하는 것을 알프레드는 제안했습니다. 밝은 색이 맛없다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밝은 색을 딱 보게 되면 새들이 맛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맛없다고 느낀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프레이 먹잇감은 어떤 먹잇감이냐면 먹음직하지 못한 프리데터에게 먹음직하지 못한 그런 먹잇감들은 are predict, 그죠? 예측되어집니다. 개인이라는 건 이익을 얻다라는 자동사가 있어요.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 기대되어집니다. 뭐함으로써? 매우 눈에 띄는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이익이 된다라고 이제 믿어집니다, 예측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밝음이 맛없음을 나타낸다가 나오는 거고, 여기 4번 나오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맛없는 어떤 모습은 밝은 색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보세요. 요거는 이것은 모티베이트 자체는 동기부여를 줍니다. 5형식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찾도록 동기부여를 줍니다. 해결책을 뭘 통해서? 동화와 어커머데이션, 뭔가 축적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그죠? 뭔가 동기부여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뭐한데?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움직임이 되면 되겠죠. 동화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3번부터 잠깐 보게 되면 간단하게 과정은 equilibration이란 과정은 equilibration의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균형을 찾는 어떤 행동이라는 게 equilibration인데 간단히 그런 균형을 찾는 equilibration의 과정은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한 스킴을 이벤트나 상황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그리고 상황이 작동한다면 equilibration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면 되겠죠. 우리가 뭔가 적용이 가능하다면 받게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 스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disequilibration이 작동합니다. 이제 균형을 깨트리는 게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지면 되냐면 4번 전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equilibration이 작동하는 예시죠. equilibration이 작동하지 않는 예시지. equilibration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뭔가 균형을 찾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면 간단하게 equilibration은 과정은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한 스킴을 어떤 사건에 적용하고 상황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그 스킴이 작동한다면 이란 얘기는 계획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equilibration이 작동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 스킴 계획이 근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 그렇다면 disequilibration이 나오게 되고 균형을 좀 깨트리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될 수 있다? 불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 계획이랑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생각은 안 변하겠지.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 계획이랑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게 당연히 정답 5번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라고 두 가지로. equilibration이 작동하는 거, 그죠? equilibration이 작동하는 거, equilibration이 작동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equilibration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생각과 계획과 그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고. 자, 생각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 바꿀 필요 없는 거라고까지를 끄집어낼 수 있겠니? 근데 이거는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선 당연히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5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매우 잘 낸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문화의 어떤 진보에 대한 기여는 레쳇 효과라고 말되어집니다. 뭐에 기반되어진? 비유에서 기반되어지면서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면 허락하는, 앞으로 굴러가는 게 허락하는, 그리고 뒤로 들어가는 막는. 레쳇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톱니바퀴죠. 이 사람은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extensively에 대해 썼던, 뭐에 대해서 primate and human thought capability, 뭔가 이제 그 영장류와 인간의 생각 과정에 대해서 썼던 전문가인 이 사람은 요약했습니다. 그 효과를 두 가지 방식에서. 두 가지 것들은 필요되어집니다. 진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혁신. 누군가는 생각해내는 더 나은 해결책을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보존. 해결책은 전송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지어 그 인벤터나 디스커버리가 죽었을지라도. 그러니까 혁신과 보존이 되는다는 얘기지. 이 사람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에이프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창조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문제는 대절입니다.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영장류도 아주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보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때만 되고 내 후 때에는 이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야. 기록을 못 하니까. 심지어 솔버들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해결책을 잠시 동안, 비록 커플들이 복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잊어버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시 똑같이 똑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이 사람에 따르면, 그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에이프들은 다 뭐 할 수 있어?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다? 디바이스만 하면 되겠죠.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지만 단지 인간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랜스는 변형시키다예요.
아까 트랜스밋이 전송시키다고. 당연히 인간만이 세대에서 세대까지 것들을 보존할 수 있다. 2번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43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힘냈습니다. 감사합니다.